안녕하십니까.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. 좀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. 이제 오는 4월 8일이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습니다. 지금 뭐 파이팅이 넘쳐도 부족한 시기죠. 그런데 지금 김 대표가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습니다. 수많은 악재가 있는데 일단 세 가지만 꼽아봐도 있습니다. 울산 보궐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. 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 또 당내 설화, 구설수 좀 많습니다.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해도 굉장한 트리플 악재에 지금 닥쳐 있는 상태인데요. 특히 이제 4월 5일 울산에서 열린 보궐선거 결과가 좀 충격적이죠. 4월 5일 이 재보궐선거는 이제 뭐 여기저기서 열리긴 했는데 이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전주 한 곳밖에 없다 보니까 또 거기가 이제 호남 지역이다 보니까 결과가 좀 뻔한 것 같아서 큰 관심을 이제 전국적으로 끌지는 못했습니다. 보통 이 재보궐선거라는 게 뭐 보통 정권이나 이런 중간 평가, 정당에 대한 평가로 뭐 이렇게 얘기가 되긴 하는데 이번 재보궐선거는 좀 그런 평가조차 미리 나오지 않을 정도로 되게 조용한 분위기였는데요. 근데 이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. 울산에서 두 개의 보궐선거가 열렸습니다. 구의원 선거가 하나 있었고 교육감 선거가 하나 있었는데 둘 다 국민의힘 보수 진영 후보가 패배를 했습니다. 이날 이제 선거에서 울산 남구 나 선거구의 구의원 이제 여기가 신정 사동 옥동 이쪽인데요. 여기 기초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덕종 후보가 이제 50.60%의 득표율로 당선이 됐고 여기와 이제 맞대결을 펼친 국민의힘 후보가 있었는데요. 신상현 후보가 49.39%로 패배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날 같이 치러진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여기서도 진보 진영이 승리를 했습니다. 진보 진영의 천창수 후보가 61.94%를 득표했고 이제 보수 진영의 김종 후보는 38.05%에 그쳤습니다. 근데 뭐 교육감 같은 경우는 이 원래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이제 사망하면서 이제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남편인 천창수 후보가 나섰기 때문에 결과가 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남구의 구의원 선거였죠. 왜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을까요? 원래 울산이라는 데가 이제 영남 지역이고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긴 한데 지금까지의 선거 결과로 볼 때 이제 뭐 대기업이 좀 많다 보니까 노동자 세력 계층 뭐 그런 쪽이 이제 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거 뭐 잘 알려져 있습니다. 근데 이번 선거 결과는 그거하고 다르고요. 이 울산 남구에서도 옥동 신정동이라는 곳이 울산에서 이제 대표적인 부촌입니다.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.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이 세력이 굉장히 강하고요. 이 주민들께는 좀 실례일지 모르지만 일각에서는 뭐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. 보수 정당은 뭐 이런 정도의 말이 나오는 지역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무소속이나 뭐 민중당 이런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? 물론 이게 뭐 되게 큰 차이는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당선된 이 민주당 후보, 뭐 후보가 엄청나게 뭐 대단해서라기보다는 저번 지방선거에서 이 재보궐 하기 전에 그 지방선거에서 26.75% 득표해서 낙선했던 후보입니다. 근데 이번에는 이제 49점 몇 프로 얻어서 당선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이 정도뿐만이 아니고요.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월 18일, 3월 31일 두 차례 울산에 가서 이 국민의힘 후보 지지연설을 했습니다. 당 지도부가 이제 간 거죠. 그리고 울산 중구의 이제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유세전 이제 일부러 갔고요. 뭐 울산에서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리 큰 선거든 작은 선거든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. 이제 김기현 대표는 울산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고 울산 시장도 했죠. 그리고 뭐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이 기초의원 선거가 뭐 이렇게 어렵겠느냐. 그리고 뭐 새로운 엄청난 후보가 나온 것도 아니고 저번에 낙선한 후보가 민주당에서 나왔는데 뭐 되겠냐.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지 않았나.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. 그런데도 진 거죠. 또 교육감 선거도 예측이 뭐 이제 승패가 좀 예측 가능했다고는 하는데 보수와 진보 득표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. 저번에 했을 때보다. 지난 8월 지방선거 때는 이제 보수와 진보 후보가 당선되면서 그 차이가 약 5%포인트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24%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고연령층이거나 보수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죠. 재보궐선거는 특히 이제 투표율이 좀 떨어지니까. 그랬는데 어쨌든 이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말하는 것이 이제 무엇이겠습니까? 결국 보수 정당 인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겁니다. 그 사이에.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좀 인기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닥친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. 국민의힘에는. 지금 김기현 대표가 이제 한 달 전에 지도부
이제 뭐 새로 다 들어왔죠. 최고위원들도 새로 다 뽑히고. 근데 이 최고위원들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이제 설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. 뭐 제일 먼저 이제 나왔던 게 1등 했던 김재원 최고위원, 정광훈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. 물론 뭐 이제 나중에 취소를 했지만 이런 얘기했고, 퇴영호 최고위원, 그러니까 제주 4.3 지금 4.3 뭐 관련해서 뭐 행사도 있고 많이 얘기가 되는데, 여기에 이제 뭐 김일성 지령설, 북한 관련설, 이게 또 한 번도 아닙니다. 본인 뭐 이제 그렇게 배웠다는 거니까.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, 또 며칠 전에는 이 조수진 최고위원, 이분이 이제 양국관리법 이런 거랑 관련해서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바람에 다들 참 어이가 없다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였죠. 이게 최고위원이 할 얘기냐 뭐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는데, 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최고위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3명에 걸쳐서 잇따라 말실수를 하면서 이제 야당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고, 뭐 이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분석해보자면 이겁니다. 결국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, 이렇게밖에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. 기강이 잡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아무나 막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건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,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는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사실, 근데 이제 이 말씀드린 울산 보궐선거 결과, 그리고 뭐 이제 최고위원들의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,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당 지지율이랑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올랐죠. 민생 중심에 이런 것도 했었고, 좀 강력하게 나가는 정책들도 있었고, 좀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요즘 또 이제 빠지고 있습니다. 이제 4월 3일에 리얼미터가 발표한 건데요. 이게 신뢰수준 95%,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.0%포인트인데,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37.1%. 그 전당대회 직전 그때 3월 이제 2월 말 그때보다 그때가 아니죠. 그래서 전당대회 때보다 44.3%까지 갔는데 그때보다 7%포인트 이상 낮아졌습니다. 그런데 같은 기간, 이 리얼미터가 조사했을 때 같은 기간에 민주당 지지율은 40.7%에서 47.1%포인트로 6.4%포인트가 올랐습니다.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. 이런 여러 가지 악재, 아니 이렇게 뭐 열심히 뽑아가지고 지도부, 당 지도부, 대표, 최고위원 뽑아놨는데 왜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생기겠습니까? 어찌 보면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신을 좀 번쩍 차릴 기회가 왔다,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. 이제부터라도 좀 민심에 다가가는데 앞장선다면 총선 승리를 이제 좀 이끌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당대표가 그때 과반 이상의 득표로 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. 안철수 후보를 좀 크게 눌렀죠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? 이런 것은 참 유례가 드문 일입니다.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. 이게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뽑고 나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, 물론 있기도 했는데 계속 악재가 터집니다. 그 이유가 뭔지 뭐 한 가지로 설명할 수는 없겠죠. 친윤 1세계 지도부가 좀 문제가 있다, 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, 또 지금의 모든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, 자기 이제 출마, 자기 공천 이런 거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어쨌든 뭐 그것은 또 당의 기강이 제대로 서 있지 않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울산 대표의 지역, 거기서 보궐선거가 두 개 있었는데 둘 다 패배했다.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. 구의원 선거, 뭐 교육감 선거라고 해서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결과가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이제 변화나 좀 이런 걸 가져올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